먼저 교육하기 전에 제가 올해 아까 이제 평가 항목에 몇 가지 이제 케어포에서 업데이트된 게 있거든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다 들리시죠? 예, 들리시지 않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개선사항 올라왔습니다. 잠시만요. 시설이죠? 예, 시설의 개선사항을 좀 보시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그 수급자 안내 표지판이라고 어르신 상태 우리 평가에 있었잖아요. 예, 낙상이면 낙상 위험인지 안다. 욕창이면 욕창. 그래서 이거를 수급자 관리에 넣어서요. 이걸 어르신들 옆에 붙여놓고 이제 평가나 면담 시 사용하시면 되게끔 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걸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안전관리 통지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평가 관련된 항목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신체 제재에 관한 건데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2021년도 평가 기준이고요. 이게 2025년도 평가 기준이죠. 그럼 여기에는 뭐냐면요. 이전에는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신체적 구속을 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고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그리고 현재는 뭐라고 했어요? 거기에 플러스 뭐요?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케어퍼가 해석했냐면요. 옛날에는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자세히 기록한다고 나와 있는데 평가 Q&A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뭐 여기 뭐 안전벨트나 이것도 뭐 어떻게 해요? 신체 제재로 속한다고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 실제로는 평가 항목은 이거고 페어포에 개발을 했을 때는 자 보시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제가 이제 없애버렸는데 자, 이 안전관리 통지서는 필요시라고 한 거예요. 옛날에 평가 Q&A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평가가 받으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2021년도 평가를 받으신 분들은 이 안전관리 통지서는 평가 항목이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여기에 그 안전관리라든가 시판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평가 기준이 없었어요. 뭐예요? 단지 Q&A, 자주 묻는 질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식판이나 그 어르신 낙상 위험으로 해서 그것도 제지에 속하냐고 나와 있었죠. 자, 정확하게 보시면은, 네. 2021년 평가, 이건 평가 기준이 아니에요. 평가 Q&A 때문에 신체 제재라고 하고 안전관리 통지서라고 신체 제재가 아니라 안전관리 통지서라고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평가자가 이걸 했다, 안 했다 하고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네. 정확하게 따지면 그래요. 왜? 평가 항목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됐어요? 자, 2025년도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수급자의 상태 긴급한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번에 케어포에서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자, 그럼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부득하게 신체 제재를 하는 경우가 자, 생명이나 대체할 만한 요거 플러스 뭐요? 낙상으로부터 안전하게. 예, 그게 뭐요? 안전벨트, 휠체어 식빵, 침대 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그 얘기가 없었는데 파란 색깔이 바뀌었잖아요. 2055년도에 바뀌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낙상으로부터 안전하게 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평가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케어포에서 정확하게 따지면은 이거는 있지만 평가에 들어가는 항목이 아니지만 2025년부터는 제가 말한 그 팩트를 가지고 평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부터는 혹시 이쪽에 통제한 게 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요. 이 사항 있잖아요. 낙상 예방을 하기 위한 거, 그죠? 요게 어떻게 돼요?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 기준처럼 낙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도 평가 기준에 들어갔을까? 이것도 어떻게 돼요? 실제로 신체 제재 있잖아요. 신체 제재처럼 여기서 기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고 여기다가 어떻게 써요? 비대체성에다가 요걸 썼어요. 침상 난간, 휠체어 안전벨트, 실제 핵판. 요거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케어포에 만들 때 뭔가 추가하고 만들 때는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케어포를 만들 때 제 맘대로 만들지 않아요. 항상 어떻게 만들어요? 가장 중요한 팩트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평가자들도 이걸 모르고 그러니까 평가 매뉴얼을 다 정확하게 읽고 하나하나 따져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제가 제 취지는 이거였어요. 옛날에 만들 때 이걸 아셔야 돼요. 혹시 평가자가 그럴 때면 응대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평가 항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시라고 한 거예요.
그냥 기관에서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평가 항목이 아닌데 이걸 가지고 잠깐만요. 아까 어디죠? 예.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2021년도에는 평가 항목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2021년도에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2025년도부터 제가 바뀌었잖아요. 이게 2021년도고 2025년도는 낙상으로 안전하게.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항목이 평가 항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2025년도부터는 신체 제재에다가 네, 기록에다가 어떻게 해요? 신규 등록을 하시란 얘기예요. 네, 여기 넣었습니다. 요거를 공지한 거예요. 네, 이해하셨죠? 네, 제가 하는 말은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구나 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따지면 그 글을 읽는 게 요거 하나하나 문구를 따져야 돼요. 여기 파란색인데 왜 낙상으로부터 안전하게가 생겼지? 기존에는 없었는데? 네, 이해하셨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교육을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교육을 하면은 다 어떻게 해요? 유튜브에 올려놔요. 대부분 올려놓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계속 보셔야 돼요. 오늘 교육하는 것도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외울 수는 없고 이해 못해요. 아니,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한 번 듣고 알 수 없어요. 평가 매너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번 읽는데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팩트를 가지고. 그래서 오늘 듣는 것도 제 말이 그럴 것 같다. 아, 맞는 것 같다.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동영상을 올려놓은 거를 계속 들으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이걸 교육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하나하나 뜯어보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걸 가지고 같이 얘기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항상 팩트를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자, 요건 링크를 보냈고요. 보내드릴게요. 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는 거는 제가 한 2시간 정도 되는데 전체를 다 못해요. 큰 줄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각각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 동영상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해하실 게 뭐냐면요. 자, 케어포는 제 맘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케어포 안에는 이런 법이라든가 급여 비용 산정 방법, 평가 매뉴얼, 평가가 바뀌면 또 어떻게 해요? 계속 저희가 업데이트해요. 그리고 모니터링, 뭐 인력 추가 배치가 바뀌었거나 2.1대1로 바뀌었거나 장기 요양 Q&A가 바뀌었거나 이런 걸 어떻게 해요? 저희가 다 정리를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요. 나름대로 그 매뉴얼을 만들고 매뉴얼 기반으로 저희가 뭐예요? IT를 해서 케어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고시가 변경되고 바뀌고 뭐 맞춤형이 바뀌고 그래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케어퍼에서 어느 정도 공단의 업무를 정리를 해줘. 그렇지만 그 외에 우리가 고시의 법령에서 제가 이제 케어퍼에 이제 반영을 못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뭐 그 실근무한다. 그 직종으로 뭐 그런 것들 아시죠? 이런 건 다른 교육을 받았거나 아니면 또 제가 이제 시설도 고시와 법령도 교육을 할 거예요. 하도 모르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장기간 기간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린 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법을 아셔야 돼요. 급여 비용 이걸 다 아셔야지만 돼요. 네. 이걸 아셔야지만 응용해서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법을 모르고도 살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장기간 기간 운영하시는 법을 모르면은 희한한 법에 걸려요. 말도 안 되는 법에. 그래서 뭐 선연차가 생겼다라든가 말이 안 되잖아요. 선연차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좀 틀려요. 근로기준법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장기요양 급여 산정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이라든가 이 어떻게 해요? 근무일정에 관한 거 있죠. 노인복지법에 관한 거 있죠. 인력 기준에 관한 거 있죠. 가산이나 한산 당하는 거 있죠. 그리고 평가 매뉴얼은 뭐예요? 평가 매뉴얼은 진짜 크게 문제 안 돼요. 평가 점수만 못 받는 거예요. 예. 다 그건데 그 뭐 이것도 평가 매뉴얼도 문제 안 되지만 이 평가 매뉴얼은 뭐예요? 고시라든가 법에 있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공부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이걸 혼자서 공부 못 해요. 글을 읽고 해석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지금 주야가는 고시와 법령을 교육하고 있는데 나중에 교육할 때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처럼 글을 읽고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 하나하나 다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혼자 공부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교육을 자주 들으시면 됩니다. 예, 이 고시와 변경이 바뀌어요. 근데 이거 모르는 분도 있어요. 언제 바뀌었지? 뭐가 바뀌었지? 예, 그러면 케어포가 공지를 하거나 교육을 해요. 그걸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케어포가 이런 업무 매뉴얼 평가 이걸 기반으로 만들었다는 걸 이해하시고 케어포를 많이 교육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제가 이거 올렸어요. 노인 요양시설 인력 배치 기준 강화라고 이거 유튜브에 올렸죠. 예, 2.1대1 기준. 시설 예, 예.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이런 기준 고시에 대한 강화 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없다고 이걸 보시면 외우란 됩니다. 얘기가 단지 아니에요. 뭐가 생겼냐면요. 2.3명 대 1을 신설인데요. 2.1명 대 1로 자, 바뀌었는데 이 글을 읽고 그러면 잘 어떤 때 이해하셔야 가산을 돼요. 당하고 어떤 때 노인 감산을 요양시설 당하고 어떤 게 요양보호사 유리한지 초과 이런 배치 거를 한식 어르신이 정확하게 제가 감소되는 어느 정도 요양보호사 설명을 요양 하니까 있죠. 예, 예, 이거를 이해가 되는 이해하셔야 거예요. 되고요. 이것도 인정을 또 여기서 해준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건 인정을 해준다는 뭐냐면요. 거예요. 노인 가산도 요양시설 아니고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감산, 한시 그러니까 간사라는 게 있어요. 감산을 이거를 글을 읽고 예, 그러니까 해석하는 게 너무 가산도 어려워요. 없어졌죠. 가산이 예, 없어졌고 예. 감산 이런 2.3명대 한 부분들이 명을 설명돼 유예해도 있으니까 감산이 이런 거를 없어진다고 하시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돼요. 예, 이렇게 됐 어? 어떻게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2.5명당 입소자 한 수가 명은 유예가 이제 인정된 게 감소해서 어떻게 가산을 2024년까지 받는지, 끝났고 그럼 한도가 2.3명당 한 어디까지인지, 명도 이걸 유예를 하고 운영하시는 나중에 분은 끝나겠죠.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공단에서 그래야지 원하는 적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9 어떻게 나누기 운영을 할 수 한 어느 정도 있습니다. 되냐면 한 그래서 200, 이런 것도 한 아셔야 되는 30만 원 거고요.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선임요양보호사는 뭐 이것도 50인 이상이잖아요. 뭐 그럼 선임요양보호사 제도를 하겠죠. 예. 특례가 있다든가 인력 배치 내가 갑자기 어르신 갑자기 직원이 나갔어요. 어떡하지? 그럼 특례라는 게 있다. 그럼 특례를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특례를 인정하는 기준이 또 있어요. 어떻게 해요? 공지를 2번 이상 하고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이런 걸 아셔야지 갑자기 나가고 법에 안 걸려요. 네. 그런 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근무인원 산정 방법에도 근로기준법 60조가 있어요. 옛날에는 뭐 대표자인 시설장을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60조 운영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단이 옛날에는 근로기준법하고 다르게 했어요. 지금은 거의 99%가 근로기준법하고 맞춰요. 근데 공단만 특이한 게 있어요. 예, 뭐 예를 들면 선연차라는 것도 공단만 특이하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런 것들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혹시 또 맞춤형 서비스라는 것도 있어요. 그 외부 강사 오는 거 있죠. 이것도 월요일부터 일요일 가지고 두 종류를 하고 뭐 일 단위로 산정한다. 이런 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관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남의 얘기를 듣더라도 팩트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가도 생겼잖아요. 그럼 평가가 바뀌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또 새로운 업무가 생겼구나. 새로운 업무에 대한 기준을 잡아놔야 되고, 변경된 거는 바뀌어야 되고, 삭제된 거는 아예 할 필요 없어요. 삭제된 것도 모르면은, 네,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케어포를 쓰시면은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니까 저희도 케어포를 최대한 이 평가와 고시 기준에 맞게 그리고 최대한 간단하고 편리하게끔 하려고 업그레이드를 계속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좀 편리하게 하려고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들으시고 이걸 다 아셔야 된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거고 이러한 내용은 케어포가 로직에 계속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급여 제공 계획이 있는데요. 자, 또 하나 뭐 예를 들게요. 제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자, 이것도 이제 반영할 건데 대부분 저는 요청이 없어갖고 이것도 잘 모르시나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잠깐만요. 다음에는 뭐를 할 거냐면 배설 화장실 기록 있죠. 화장실 기록하는 것도 매일 배설 상태를 확인한다는 것도 올해 바뀌어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평가 매뉴얼을 읽어보신 건 아실 거예요. 제가 또 다음에 반영할 건데 요양 쪽에 아직은 자, 여기 있죠. 음. 이거 평가에 없어요. 옛날에는 있었어요. 평가 아시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뭐요? 매일 배설 상태를 기록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것도 없을 거예요. 아직 평가에 반영된 부분이 많이 저희가 반영을 못했어요. 일단 급하게 하느라고. 네, 이런 것도 없앨 겁니다. 제가 나중에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평가 매뉴얼에 저희도 읽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영을 될 거고요. 자, 평가는 잠시만요. 많이 들어갖고 왔다 갔다 하네요. 네. 자, 이거 말씀드렸고요. 이거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렸고, 네. 음. 평가는 제가 따로 교육을, 신설된 거 교육을 하고요. 업데이트하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최소한 급여 제공 업무가 어떻게 돌아간다. 큰 틀은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이 틀을 어떻게 해요? 관리자가 할당을 하셔야 돼요.
업무 매뉴얼을 딱 정해놓고, 우리가 직종이 있잖아요. 요양보호사 있죠. 간호사 있죠. 그다음에 물리치료 있죠. 그다음에 야간 점검 쓰는 사람 있죠. 그다음 프로그램 하는 사람 있죠. 그리고 그걸 딱딱 정해놔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바뀌더라도 업무가 돌아가게끔 어떻게 해요? 세팅을 해야 돼요. 그 세팅하는 기준이 뭐예요? 케어포를 보면서 요양 간호 급여 프로그램 케어포 매뉴얼과 권한에 따라서 세팅을 하고요. 그 업무를 진행하게끔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산이라는 케어포라는 거를 기준으로 업무도 정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세부적인 건 말씀 안 드리고요. 큰 급여 제공 과정이니까 다 아시는 거니까 한번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지 이게 되는 겁니다. 최소한 관리자는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자, 수급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수급자가 들어오면은 당연히 뭐 수급자 정보,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간격률이 어떻게 되는지, 인정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보호자한테는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지,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하고 그 이 수급자가 이제 확인해야 되잖아요. 인정서가 맞는지, 간경이 있는지, 건강검진을 받았는지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표준약관을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 이제 수급자한테 제공할 자료가 있잖아요. 그럼 노인인권 지침 제거 제공하고 연명으로 안내를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하는 업무가 있는데 이걸 각각 틀려요. 이거를 아예 노인인권 지침 재료하고 연명의료 제도를 출력해서 어르신하고 계약할 때 표준 약관 뒤에 붙여서 제공한다. 이렇게 업무 세팅을 하셔도 되고 이거를 제공하고 케어포에다가 제공했다는 걸 기록한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 업무를 아시고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은 각각 기관마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수급자가 들어왔어요. 이건 뭐요? 신규 수급자가 들어오면은 당연히 처음에 적응하기 어려우니까 이것도 업무를 세팅을 해놔야죠. 요번에 신규 들어온 사람은 담당자는 A라는 요양보호사가 좀 만나서 잘 케어를 하고 그분에 대해서 집중 배살도 하고 어떻게 돼요? 면담을 7일 간격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7일 간격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저희가 로직상은 있어요. 이게 7일 간격이라고 지키는 게 아니라 케어포에 보면은 얘네가 7일 간격을 했으니까 그 미작성이라는 곳에 작성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7일 강경한 로직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단지 업무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면담하고 면담한 내용을 적으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이제 이런 게 있죠. 평가해 보면 수급자 면담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욕구 사정으로 판단을 한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 수급자 면담이 불가능한 건 욕구 사정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글을 읽고 케어폰을 어떻게 개발을 해야겠냐고 생각을 하면은 자, 평가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저도 자꾸 생각을 하는데 수급자 면담이 불가능해? 그럼 평가에 뭐가 있어? 의사소통이 있어. 저기 어디 있죠? 의사소통이 있어.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전달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했죠. 그럼 케어포를 반영할 때 의사소통이 욕구 사정에 이렇게 체크가 돼 있으면은 예? 수급자 관리에서 상담 관리, 상담 일지, 이것도 제가 힘드니까 상담 일지에다 가로 열고 쓰라고 해야겠죠? 일반 상디학자 입소수급자 상담 일지. 정확하게는 입소수급자 상담 일지가 아니죠. 정확한 용어는 뭐예요? 신규 수급자 면담이죠. 그죠? 그럼 아까 욕구 사정에 그렇게 돼 있으면 제가 여기다 표시하라고 할 거예요. 이분은 면담이 불가능하다. 예. 왜? 여기다가 이거를 쓰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어차피. 예. 여기 말한 건 상담 불가능한 건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건 그냥 상담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업데이트 할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업무를 한다는 건 뭐예요? 평가 매뉴얼이나 고시를 정확하게 읽고 그 뜻이 이야기를 하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물론 제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까지 글을 읽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집중배설 관찰도 하시는 거고요. 입소부터 72시간 내까지 하는 거고요. 여기서 뭐 양이 없어졌죠. 그 없어진 것도 저희가 반영을 했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연계 기록지는 전원이나 퇴소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급자가 들어오면 집중배설을 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냥 이게 상식적인 업무예요. 이거 흐름은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셔야 될 거예요. 어떤 분인지 아셔야지 평가를 해야 돼요. 약상 위험도를 평가를 하면은 뭐가 나와요? 이 사람이 그 자립인지 움직임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가 나와요.
물론 욕구 사정에도 있지만 그럼 낙상 위험도를 평가를 하고 저는 그래요. 이 낙상 위험도 평가를 기준으로 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저희가 이제 만든 거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가 있어요. 그냥 프로그램에 보면은 수급자 그룹을 설정을 할 때 제가 낙상 위험도를 넣은 거예요. 왜? 신체 기능은 보행이 불편하거나 앉으나 서나 해갖고 이 그룹으로 나눈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낙상 위험도를 기준으로 저는 그렇게 교육을 해요. 수급자 신체 기능을 할 때. 근데 기관에서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돼요. 네. 뭐 욕구 사정에 그 판단을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걸 넣은 이유가 낙상 위험도를 평가하고 그걸 반영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낙상 위험도를 넣은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평가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낙상 위험도 평가가 또 뭐에 중요해요? 어디에 중요해요? 어, 기능 회복 훈련이라는 게 많이 강화됐잖아요. 기능 회복 훈련에도 중요해요. 어떤 훈련을 할 건지 왜 수급자 맞춤형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보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수급자 맞춤형으로 우리가 평가에 따라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나누고 급여 제공을 하실 수 있다고 걸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욕창 위험도를 평가하면 뭐가 나와요? 위험이 나오고 고위험이 나오고 욕창 발생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점수에 따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평가를 하면은 여기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분류를 해줘요. 요양 쪽에 이 평가 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분기별로 점검을 해야 된다. 위험이 높으니까 매일매일 해야 된다. 욕창 위험도를 발생했으니까 뭐 욕창이 발생해서 욕창 간호를 해야 된다. 위험도가 높으니까 뭐예요? 체위 변경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낙상 위험도도 중요하고 욕창 위험도도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인지 기능 평가는 왜 하는 거예요? 인지 상태에 따라서 뭐예요? 우리가 인지 프로그램 그룹을 나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 프로그램 그룹을 나눌 때 필요한 거는 인지 프로그램은 인지 기능으로만 딱 잘라서 나눠야 돼요. 뭐 여기에 뭐 낙상 위험도가 들어갔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인지는 인지. 누워 있는 사람과 서 있는 사람을 분류하는 게 아니라 인지를 분류하는 거예요. 그럼 인지로 분류했는데 어떤 사람은 누워 있고 어떤 사람은 서 있어요. 그럼 누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개별로라도 인지 프로그램을 제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인지 프로그램을 좋아하는데 어르신들이 다 나와서 할 수 있는데 이분은 못 나와. 그러니까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인지를만 나누되 와상인분은 어떻게 돼요? 유튜브에 있는 그냥 동영상이라도 틀어드려야 돼요. 음악 그렇게 뭐 이야기 듣기라든가 그렇게 하셔야 된다. 요 부분이 이제 평가에서 점수를 많이 못 받죠. 인지를만 나누는 거. 그래서 신체는 낙상 위험, 인지는 그거로 한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가가 있죠. 여가는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여가는 게 뭐예요? 내가 학교 다닐 때 미술반, 음악반, 체육반, 미술, 음악, 영화반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럼 기관에서 우리는 기관에서 정해야죠. 뭐 영화반은 뭐예요? TV 듣기, 음악반은 노래 듣기, 예. 체육반은 뭐예요? 미술반은 그리기, 만들기, 색칠하기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어디에 중요한지 아시는 거고요. 그리고 욕구 사정도 이제 평가를 하셔야죠. 이런 걸 가지고 욕구 사정도 관련된 게 다 여기 관련돼요. 뭐가 관련되는지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욕구 사정에 따라서 급여가 달라집니다. 뭐 욕구 사정에 따라서 뭐요? 식사, 식사 뭐 평가에 따라서 식사 달라지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수급자 면담을 할 때 인지가 뭐 전혀 알아듣지 못하면 이게 달라지죠. 또 뭐가 달라질까요? 기저귀. 예.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야지만 급여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초 평가하고 또 기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또 뭐 해야 돼요? 뭐 어르신의 상태가 어쩐지 파악을 해야죠. 보호자한테 들어봐야죠. 뭐 실제하고 보호자가 거짓말할 수도 있죠. 실제하고 틀릴 수가 있죠. 어르신이 얌전해요. 그랬는데 와서 막 뛰어다니고 하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어떻게 의사소견서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처방전 아, 좀 고수 그러니까 오랫동안 하신 분은 어떻게 돼요? 처방전을 보면은 이 어르신의 상태를 아시죠? 어떤 약을 먹는지 물론 처방전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투약에 등록을 해야 되죠. 예. 그리고 여기서 이 평가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려면 프로그램 그룹을 나눠야죠. 그리고 또 목욕을 제공하시려면 우리가 어르신을 평가하고 목욕을 일정을 잡아줘야 돼요. 주 4회건 주 5회건 목욕 일정을 잡아야 돼요. 자,
목욕을 잡아야 됩니다. 예, 공생은 집중 배설이 없습니다. 제가 이걸 안 빼먹었는데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예, 공동생활 가정은 집중 배설. 공동생활은 사례회의도 없어졌고요. 많이 없어졌어요. 예. 그렇지만 이거 큰 흐름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공생은 이거 프로그램 그룹 없습니다. 그렇죠? 공동생활 가정은 프로그램 그룹 없고 집중 배설 가르쳐도 없어졌습니다. 나머지는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거를 각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흐름을 말씀드리면 이해가 더 쉽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의 흐름을 그리고 공단에서 이렇게 수급자를 파악했으면 거기에 맞는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라는 거 하죠. 거기에 맞는 급여 제공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급여 제공 계획에 보시면 신체, 인지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 평가하고 뭐하고 다 그래서 이렇게 해요. 앞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평가하고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라는 거죠. 그럼 급여 제공 계획에 신체 활동 지원, 이런 거, 인지, 그리고 요번에 뭐가 중요됐어요? 기능 회복 훈련이 점수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케어포가 어떻게 만들었어요? 예, 기능 회복에 기존에 있는 걸 쓰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가 어르신에 맞는 관리할 내용을 쓰라는 거죠. 여기다 뭐요? 뭐 1등급이면 대부분 누워 있으면 관절이 굳잖아요. 그래서 기능을 기능을 최대한 늘려준다. 늘려준다 해갖고 어떻게 해요? 늘려준다. 이렇게 하고, 잠시만요. 늘려준다고, 손목과 발목, 뭐 이렇게 손목, 발목을 돌려준다. 이런 식으로 이걸 추가해서 만들어 놓고 적용을 하셔야 돼요. 기존에 있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예? 이 연하 운동도 누구예요? 연하가 있는 사람한테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맞춤형이죠. 기존에 있는 걸 공단은 그냥 쓰지 말라는 거예요. 기본 동작인데 일어나기가 와상인 분한테 대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예. 앉아서 일어나기 안 돼요. 이동, 와상인물. 이게 기존에는 아무 생각 없이 썼는데 요번에는 어떻게 면담하고 그거에 맞췄기 때문에 이동이란 건 뭐예요? 이분이 휠체어를 탔으면은 여기 이거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요. 이동은 뭐예요? 휠체어에서 일어나기, 예, 침상에서 일어나기 이렇게 침상에서 일어나기 이런 식으로 맞춰서 기본 동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음, 제가 나중에 만들어 드릴 텐데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요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일상생활 동작도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뭐 식사 동작 뭐 하는데 뭐 이동 동작도 보조 도구를 이용하는지 뭐 이렇게 해서 요걸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이런 걸 기준으로 예, 이런 어르신을 판단한 걸 기준으로 급여 계획에 대해서 맞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급여 계획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보호자한테 어르신을 어떻게 케어한다고 안내를 해야겠죠. 그래야지 공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 장기요양 보험에서 보호자한테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공단이 일을 잘하는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호자도 신뢰를 가질 거 아니에요. 기관에서 이렇게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고 우리 부모님한테 이렇게 케어를 하는구나. 이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급여 제공 계획을 어떻게 해요? 보내야 돼요. 보호자한테 보내고 안내를 해야 돼요. 보호자한테 보내고 안내, 이 유선 안내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평가 매뉴얼 제가 이제 깊게는 안 들어가. 깊게 들어가면 너무 하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보호자한테 보낼 때 우리가 대부분 케어포에서 뭐 어떻게 보내요? 비대면이라 그러죠. 대면하지 않고 보내는 거죠. 우편으로 보내도 비대면이에요. 그렇죠. 전자적으로 보내도 비대면. 대면이란 건 바로 앞에서 하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보냈을 때는 유선 안내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비대면으로 보냈는데 서명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유선 안내를 하시고 대면일 때는 어떻게 해요? 대면이는 어떻게 해요? 보낸 근거 자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면일 때는 서명이 필요한 거고요. 근거 자료로. 비대면일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유선 안내를 했다는 거를 상담에 쓰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발송한 근거 자료하고 유선 안내한 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고 공단에 통보해야 돼요. 공단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이 통보가 언제까지예요? 급여 제공 시작일까지죠. 네, 이것도 로직에 있어요. 그러면 자, 신규 수급자는 오늘 만약에 급여 개시 전까지 하니까 이거 계획을 짰으면은 그 다음 날부터 저게 돼요. 뭐 어떻게 되죠? 급여 개시 시작일이 되겠죠. 예. 그리고 어떻게 돼요? 급여 개시 종료일은 어떻게 돼요?
종료일은 최대한 오래 잡으세요. 기준에서 잡을 수 있는 만큼까지. 이 기준에서 케어퍼에서 급여 제공 종료일을 1년 넘어도 된다 그러면 1년 넘게 잡으세요. 짧게 잡지 마세요. 짧게 잡으면 어떻게 돼요? 6개월로 잡으면 어떻게 돼요? 6개월이면 급여 제공 종료가 끝나니까 끝날 때마다 어떻게 돼요? 끝날 때마다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1년을 잡아놓고 그 기간이 돌아오기 전에 내가 단기별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자, 요거 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을 잡을 때 오늘 수급자 들어왔잖아요. 3월 20일에 들어오면은 급여 제심 개시 전까지 다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어때요? 작성 시작일은 내일부터 그러니까 오늘 급여 개시하는 날부터 하고 작성 종료일은 뭐예요? 올해 말까지 12월 30일로 올해 들어온 사람 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무 변동이 없으면 12월 30일까지 그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수급자 상태가 바뀌거나 사례 관리를 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돼요? 급여 제공 계획을 새로 하죠. 그러니까 연말까지 잡혀 있는데 중간에 수급자 상태가 바뀌었어요. 그럼 사례 관리를 하고 뭐 하고 해요. 그럼 작성은 사례 관리해서 급여 계획을 바뀌었다고 작성은 오늘 하지만 급여 계획 작성일은 어떻게 돼요? 시작일은 어떻게 돼요? 한 달 후에 해도 돼요. 왜? 특별히 이 사람은 1년 내내 돼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 하셔도 돼요. 그렇게 안 하면은 시간에 쫓기게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그래서 급여 제공 계획 때 작성 종료일을 최대한 길게 잡아라. 네, 하시면 된다. 그리고 공단에 통보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급여를 제공하시면 돼요. 근데 요양급여는 그냥 요양보호사가 하시면 돼요. 여기서 누가 관리자가 평가를 한 거에 따라 요양에 떠요. 그럼 요양보호사는 하시면 돼요. 여기에 평가를 했더니 기저귀를 해야 돼. 그럼 기저귀 교체만 하면 되고, 여기 평가했더니 욕창 예방 대상자야. 그럼 요양보호사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평가된 거에 대해서 세팅된 대로 작업을 하시는 거 되죠. 마찬가지야. 간호도 마찬가지야. 간호도 욕창 간호가 있고 뭐 매일매일 협박하는 거 매일매일 하는 거 있듯이 이쪽에서 평가된 것만 하시면 돼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관리자가 알아서 그룹을 나눠놨으니까 그 그룹에 있으니까 그냥 일정대로 프로그램 그대로 하시면 돼요. 인지 프로그램 잡아놨죠. 신체 잡아놨죠. 그대로 하시면 돼요. 야간 보호는 야간 보호 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런 건 다 아시는 거예요. 의사 진료 하셔야죠. 계약 의사든 의사든. 근데 또 여기서 뭐냐면은 의사 진료를 하고 기록을 남긴다고 되어 있어요. 평가에. 이거는 저희 쪽에도 남기지만 의사가 진료한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받아두세요. 사진을 찍어두든가. 그렇죠? 그 평가 메뉴를 정확하게 읽어보시면 의사가 진료한 계약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 쪽에도 하지만. 예, 그리고 여기에 따라 욕창 예방, 뭐 신체 제재는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25년도에 추가된 게 낙상 위험을 방지를 위한 게 추가됐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 옛날에 제가 뭐라고 만들었어요? 그 평가하고 관계 없는 하도 강조를 해야 돼요. 요번에 바뀌면서 음, 평가하고 항목이 아닌 제가 이렇게 만든 것도 뭐예요? 평가의 신체 제재가 아니라 옛날에는 Q&A에 식판이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이거는 뭐예요? 평가 Q&A를 위해서 만든 거지 평가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닌데 2025년부터는 평가 항목에 안전제도도 나왔기 때문에 신체 제대로 반영을 하라라는 겁니다. 물리작업 치료의 계획도 어떻게 돼요? 급여 제공 계획으로 갔어요. 당연히 가야죠. 그래서 하나의 급여 계획서를 보고 보호자가 알아야죠. 이게 따로 있었는데 안 보내드렸어요. 그죠? 맞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르신을 평가하고 급여 계획을 하고 급여를 제공을 하는데 이 급여를 제공하는 가중에 어떻게 돼요?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대로 가죠. 특별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어르신의 상태가 바뀌었어요. 어르신이 병원에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때다 하고 어떻게 해요? 사례회의를 해야겠죠. 음. 어르신이 뭐가 바뀌었어? 이때다 어르신이 뭐가 바뀌어? 이때다 하고 상담하고 그걸 반영을 해야겠죠. 사례회의를 해야지 하고 이 날짜가 돼서 찾는 게 아니에요. 이때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급여 제공을 하다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대로 가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자,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평가를 해보자. 우리가 정확하게 급여 제공을 하는지 평가를 해보자는 게 뭐예요? 급여 평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점을 정해놨어요. 정기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 급여 제공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는 거예요. 반기마다 하는 거예요. 뭐 물론 이거 반기지만 제가 이거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급여 제공 결과 평가라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급여 제공 결과 평가는 이 요양 급여에 내가 뭐 이동동을 3번 주기로 했는데 2번 줬다. 간호급여를 30분 주기로 했는데 20분 줬다. 이거 맞힐 수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다 지금은 어느 정도 고수니까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급여 제공 계획을 작성하면은 이게 있는 게 있는데 급여 제공 여기를 보시면 제가 근데 급여 제공 계획에 있는 걸 다 끌어와서 여기 보여드립니다. 여기 있으면은 예, 급여 제공 계획에 있으면은 아유 잠깐만요. 있는 사람 거 찾아볼게요. 아까 전체 기초평가에서 급여 제공 계획이 있는 사람이 공상공사 테스트다 그러면은 예, 이 급여 제공 계획에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급여 제공 계획에 못가라비기 1회 1분 1분 1 단위만 가져오는 거예요. 필요시나 주는 우리가 못 가져와요. 그러면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급여 제공 계획의 몸당장을 이해하기로 했는데 이해했다. 안 했다. 그게 아니에요. 이거 이해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거 아무도 안 따져요. 그죠? 아무도 안 따져. 이해하기로 했는데 내가 급여 제공 계획과 다르게 뭐 3회를 했으니 왜 3회를 했는지 특이사항 쓰라. 이거 의미 없는 겁니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급여 제공 계획은 형식이다. 이거는 그냥 전일자료 왜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 하기 때문에 항상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전일자료 줘요. 왜? 급여 제공 계획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내가 몸단장을 3회라고 했으면 3회 이상을 하란 얘기예요. 내가 4회를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럼 이거를 갖고서 막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이 간호도 마찬가지예요. 간호도 우리가 이 분 있잖아요. 급여 제공 계획에 있는 걸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예, 이런 거를 이거를 뭐 급여 제공 계획에 뭐 30분이 있는데 예? 뭐 40분을 했다. 예. 그러니 뭐 틀리다. 이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이건 의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여 제공에 그럼 급여 제공 결과 평가라는 건 뭐냐면요. 자, 급여 제공 결과 평가라는 거는 정확하게 뭐냐면은 이 급여 제공에 대한 어르신의 상태 뭐가 있어요? 급여 제공 계획에 보면은 음, 그거 있죠. 그러니까 신체 상태에 맞게끔 계획을 짰고 신체 활동에 맞게끔 계획을 제공했는지 예, 이런 거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는 이걸 보겠다는 거지. 그리고 인지관리 지원, 건강관리 이런 전체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전에 질문이 와갖고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급여 제공 결과 평가에다가 뭐라고 했냐면요. 음, 기준을 만들었어요. 이 기준으로 하시고 이렇게 해서 뭐 특별하지 않으면은 이 기록대로 뭐 진행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쓰시라고 상태가 없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면은 공단도 마찬가지예요. 어,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한다 하고 기준을 안 만들어 놨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저희가 질문이 많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저희가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다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크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큰 줄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급여 제공 결과를 평가를 하고 그럼 급여 제공 결과를 평가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맞는지 하고 그 중에서 평가를 했더니 급여 제공 얘는 뭐예요? 급여 계획을 평가하는 거예요. 급여 제공 결과 평가는 급여 제공 계획 수립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를 하고 급여 제공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는지 평가를 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재작성을 해야 되는 거야. 추가 작성.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급여 제공 결과를 평가를 했더니 음? 예전하고 틀린다. 예전하고 틀리면 어떻게 돼요? 급여 제공 계획을 재작성해야 된다는 거야. 재작성. 추가. 기존의 수정이 아니에요. 수정. 수정이 아니라 추가 작성이에요. 수정은 기존 게 변경되는 거야. 그러면 이전과 이유가 아니에요. 얘는 추가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급여 제공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니까 급여 제공 계획 가서 얘가 왜 생겼는지
급여 제공이 뭐야? 급여 제공 결과 평가로 급여 제공 계획이 바뀌었다라고 저장을 하셔야 돼요. 네. 예. 그래야지만 저희가 만든 뭐 이제 있습니다. 예, 그래야지만 여기에 급여 제공 계획으로 해서 변경이 됐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잠깐만요. 제가 세팅을 한 게 있었는데 네, 급여 제공 결과 평가로서 그리고 요 예, 여기 있어야 되는데 예,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큰 원리를 말하는 거니까요. 제가 세부 기능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서 네, 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급여 제공 결과 평가는 급여 제공 계획을 제대로 세웠는지 평가를 하고 그리고 급여 제공 계획이 틀리다 그러면 급여 제공 계획을 다시 추가로 수립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급여 제공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게 되면은 급여 제공 계획이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두 개가 생기는데 이 현황에서 모르죠. 여기서 보는 거죠. 기초평가 관리를 보면은 이 사람이 급여 제공 계획이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 일했는데 3월 19일 날 일했는데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두 번째는 급여 제공 결과 평가에 의해서 네, 네, 잠깐만요. 예, 이전에 급여 제공 결과 평가에 의해서 예, 이렇게 이전에 급여 제공 계획이 이랬는데 결과 평가를 했더니 했다. 그게 연애 한 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전과 이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변경이 됐겠죠. 이전과 이유가 다르니까 급여 제공에 변경된 내용이 있겠죠. 뭐가 변경됐는지. 예,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급여 제공 변경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급여 제공 이 연결고리가 이거를 만든 이유가 왜 급여 제공 계획이 변경이 됐는지 평가 때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반영해서 변경이 됐다. 이런 논리, 이런 원리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상담이 있어요. 상담은 어떻게 돼요? 모든 수급자에 대해서 상담을 해야죠. 근데 분기잖아요. 제가 이거 평가에도 항상 얘기하는데 시행일자라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시행일자 시점이라는 게 뭐냐면요. 항상 얘기하는데 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분기예요. 분기인데 이 분기 안에 내가 작성하는 시점이에요. 이 어르신이 분기 안에 자 1분기면 1월부터 3월 말까지죠. 예. 근데 이 분기 안에 퇴소할 수도 있어요. 그럼 작성 안 해도 돼요. 예. 그러니까 분기 안에 퇴소한 사람은 정하고 이 분기 내내 있었다면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일자라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상담을 해요. 제가 이제 평가에도 항상 얘기해죠. 평가 매뉴얼에 모든이 있느냐, 모든이 없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데 이 중에 한 건 이상, 그러니까 이 상담을 한 결과예요. 상담을 했더니 어르신이 그런 거예요. 보호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낙상 위험이 있으니까 보조도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든가 아니면 우리 어머님이 뭐 겨울이라서 피부가 건선하니 로션을 많이 발라드렸으면 좋겠다든가 우리 어머님이 발 마사지를 좋아하니 발 마사지를 해달라든가 하면은 이게 다 반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담에 의한 결과는 어떻게 돼요? 반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뭐요? 연일에 잘해요. 한 건만 있으면 돼요. 상담 관리에서 반영한다. 근데 가끔 평가자 중에 모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왜냐면 방문 요약은 모든이거든요. 그럴 때, 그런 평가자가 있는데, 아니다, 평가 메뉴에 연일회라고 하시면 돼요. 왜냐면 그 평가자도, 재가도 평가하고 시설도 평가하니까 가끔 헷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 결과를 급여에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급여에 반영하는 건 급여 제공 계획 수립을 재반영하는 거고, 상담 관리는 급여에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급여에 반영을 하는데, 내가 로션을 발라드렸다. 그럼 어디다 반영을 해요? 그러면 어디다 발려내냐면 로션을 발라드렸다는 건 급여 제공 계획을 바꿀 수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양급여의 특이사항에 쓰셔야 돼요. 그럼 요양급여의 특이사항에 썼는데 나중에 1년, 2년 지나고 담당자도 바뀌고 그러면 알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변경되는지.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요. 그래서 만든 게 뭐냐?
이거예요. 급여 제공 변경. 상담으로 인해서 언제 변경됐다. 아, 그럼 상담으로 해서 급여에 반영한 게 있다. 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조금 틀려요. 여기는 예, 급여 결과평가로 요건 빠져야겠네요. 그죠? 잘못된 거네요. 급여 제공 결과평가는 급여 제공 계획만 바꿔야 되는데, 뭐, 급여 제공 결과평가를 해서, 이게 급여 제공 계획도 바꾸고, 뭐, 여기서 급여 제공 계획을 바꾸면서 뭐, 추가로 했다. 또 쓸 수가 있겠죠.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얘와 반영을 하는 거가 급여 제공 결과평가와 얘 반영의 차이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 뭐, 내가 사례회의를 했더니 두 가지가 생겼다 그러면, 사례회의를 해서는 급여 제공 계획을 변경하는 게 제일 좋겠죠. 명확하니까. 사례회의를 했는데 변경된 게 뭡니까? 그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사례회의로 급여 제공 계획을 변경을 했다. 이게 변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겁니다. 자, 사례회의. 급여에 반영을 해요. 근데 사례회의에 따라서 로션을 발라줬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네, 요번에 사례회의도 좀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해야 돼요. 지금 게 안 맞아요. 근데 저희가 좀 기존의 걸 빨리 하느라고 못했는데 사실 이 사례회의 어디 있죠? 저희가 직원 관리에 맞는 사례회의 어, 사례회의가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나 이거 평가 메뉴를 보고 설명 못 하겠다. 도대체 뭐가 뭔지 다시 바꿔라. 그래서 제가 다시 그려서 바꿀 겁니다. 이거 좀 어렵게 해놨어요. 예. 사례 관리가 명확하게 평가에는 분류가 됐어요. 작성하고 평가하고 반영하는 걸 그래서 명확하게 다시 분류를 할 겁니다. 근데 저희가 뭐 바로바로 서식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걸립니다. 예, 사례회의를 하고요. 평가회의. 사례회의를 평가하고 회의를 한 거를 그러니까 사례회의 했어요. 우리가 모여서 어르신한테 뭐 사례회의 기록을 하죠. 그리고 사례회의를 평가를 해요. 어떻게 급여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례회의가 해결됐는지. 아, 그러면 이 사례회의로 문제가 해결됐는지 이렇게까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음. 그래서 이런 거를 급여 평가를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는데 급여 의견 수렴을 그룹별로 하게끔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룹별로 반영을 하되 연 한 건씩. 예, 그래서 어디다 넣었어요? 이것도 프로그램도 요번에 좀 업데이트 했는데 음, 프로그램 의견 수렴 및 반영 이렇게 했습니다. 예. 왜냐면 저희는 프로그램 짤 때 이게 왜냐면 많이 생길 수 있냐면 그룹을 만들었다 또 바꿨다 만들었다 또 바꿨다 계속 그것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기능이 별로 없지만 그래서 여기서 프로그램을 급여에 반영을 했다. 뭐 의견 수렴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걸 또 물어보는 사람 분들이 계신데 이거 다 일일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그냥 뭐요? 신체 프로그램을 10분 했더니 어르신이 지쳐서 5분 하기로 했다. 아니면 뭐 신체 프로그램을 뭐 국악을 좋아해서 국악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속했다. 예. 제가 얘기를 하죠. 신체 프로그램은 하나의 프로그램만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신체 기능 프로그램은 제가 예를 들은 거죠. 학교 다닐 때 맨날 국민체조만 했다. 그리고 기능은 신체 기능이 게 뭐야? 걷기하고 달리기 하듯이 한 가지만 하셔도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이게 급여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급여에 반영된다는 게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요. 첫 번째, 이렇게, 자, 이거를, 오늘은 이론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아이고, 자, 급여에 반영된다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요. 음, 급여에 반영되는 거 아까 뭐라 했어요? 제가 로션을 발라드렸다 그러면 요양급여의 특이사항 쓰시면 돼요. 그죠? 근데 급여에 반영을 하는데 아까 결과평가에 따라서 급여 제공 계획을 다시 했다 그러면 뭐예요? 얘는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사례회의를 해서 급여 제공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겠다면 일로 가야 돼요. 근데 사례회의를 했더니 어르신이 기저귀를 차야 된다. 그럼 사례회의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욕구사정 가서 어떻게 돼요? 배설현황에 기저귀라고 체크를 해야지 기저귀가 보이는 거예요. 네. 프로 사례회의를 해서 어르신이 어떻게 돼요? 병원에 갔다 와서 걷기가 힘들어졌다. 이제는 어떻게 돼요? 휠체어 앉으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낙상 위험도를 다시 평가해서 프로그램 그룹이 변경이 돼야 돼요. 신체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다 틀립니다. 그렇죠? 어르신이 뭐 예, 사례를 해서 새로운 약을 드리기로 했다 그러면 투약 관리에 추가되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투약을 제공한 거하고 급여 계획 변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게 저희가 케어포를 만든 전체적인 급여 업무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시고 쓰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렇죠. 케어포를 잘 쓰시려면은 케어포가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우리 나름대로 해석을 한 게 있어요.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서 급여를 제공하는 게 맞고 그 큰 뜻에서 더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걸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다시 처음부터 들어갈게요.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자, 신규 수급자가 들어오면 우리가 계약을 해야죠. 예. 그럼 장기간 급여 계약에 뭐라고 했냐면요.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 기간을 알아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르신이 웬만하면 안 나가실 거 아니에요. 그럼 계약 기간 10년 잡으세요. 뭐 맨날 어떻게 해요?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어떻게 돼요? 계약을 다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기간은 하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됐어요? 표준 약관에 특별하지 않는 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그냥 연장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거기다 써놨어요. 어, 뭐 1년하고 계약 기간 하여튼 이런 걸 써놨어요. 1년간 자동 연장된다고 썼어요. 그러니까 계약서는 바뀌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단지 뭐가 바뀌어요? 계약서를 작성한 날이 있는데 그 시점에 따라 시점은 과거의 기록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물가도 오르고 수가도 오르죠. 예. 등급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는 한 번 작성을 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정보 동의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만 작성을 하면 되고 제가 여기 사고자 건 계약 기간을 오래 해서 한 번 당사다. 그 대신에 어떻게 돼요? 자, 근데 등급이 변경됐어. 그렇다고 계약서 다시 쓰는 거 아니에요. 수가가 변경됐어. 다시 쓰는 거 아니에요. 강경이 변경됐어. 다시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돼요? 강경이 변경됐는데 국가에서 변경을 했는데 계약서 안 써서 강경 못 해준다. 등급이 변경됐는데 계약서 쓰다 못 써준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야? 국가에 사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그냥 연동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보시면 됩니다. 자, 앞에 말씀드렸죠? 잠깐만요. 이거 하시면 되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돼요? 어, 계약서가 변경될 때는 우리 운영관리가 있죠? 음, 운영관리인가? 수가 변경 안내서라고 있어요. 그거 서비스 있나요? 예. 그 수가 변경만 안내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비급여가 변경됐으면 어떻게 돼요? 개별로 안내하셔야 돼요. 비급여는. 근데 비급여는 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히 명확하게 어떤 상담을 하거나 기록을 남기셔야 되고 이 수가 변경된 건 나라에서 한 거니까 그냥 통지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음. 자, 그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건 계약서 시점의 정보니까 두 부를 출력해서 기관하고 계약자하고 가지면 돼요. 그리고 이 계약서 출력할 때 평가에 있으니까 내가 아예 노인인권보호라 직원번호를 출력해 놓고 이때 주고 기록을 하셔도 되고 연명의료 제도를 그때 안내하시면 돼요. 예, 연명의료 제도 중요하죠. 이거 왜 이게 추가됐는지 중요해요. 연명의료 제도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그 뭐죠? 의미 없는 삶을 받을 필요 없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 보호자한테 얘기해서 쓰게끔 음, 저도 쓰러 갈까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필요시에 보호자 앱을 설치를 하시고요. 이용료 변경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갔죠? 자, 신규 수급자 이거 앞에 했죠? 자, 요거 상태 말씀드렸고 공단 통보. 예. 신규 수급자는 요거 다 말씀드린 거예요. 집중 배설, 예, 기저귀 대상자. 뭐 앞에서 말씀드린 거 같은 걸 제가 한 거가 특히 여기서 신규일 때만 한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신규일 때 면담 관리하는 거예요. 신규만 4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신규만 하는 거예요. 집중 배설 관찰을 모든 사람에 매년 하는 거 아닙니다. 요거 두 개 신규일 때만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제가 했죠. 비대면일 땐 발송 내역하고 안내했다는 건 뭐야? 상담하는 내역이 있어야 되고요. 대면일 때는 안내를 하고 이게 근거예요. 대면을 했다 그러면 서명이 있어야겠죠. 비대면을 할 때는 발송 내역이 있어야겠죠. 네, 공동통보는 적용 시작일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럼 자 여기서 이제 또 깊게 들어가면 통합적 사정에서 제가 낙상 위험도를 가지고 신체 기능 프로그램 제공한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 예, 전체 기초평가 현황의 낙상 위험도
요걸 가지고 있죠. 요걸 가지고 신체 활동에 대해서 좀 활동, 요 경험을 가지고 저는 나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욕창, 이건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케어포에도 돼 있고 평가 매뉴얼을 다 읽어보셨다는 전제예요. 평가 매뉴얼도 읽어보시지 않고 들으시지는 않을 거예요. 자, 위험이라는 거예요. 위험이에요. 그죠? 위험인데 단지 뭐예요? 고위험이냐, 그냥 위험이냐.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고위험은 어떻게 돼요? 고위험. 위험한 건 마찬가지예요. 고위험은 요거만 매일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체위 변경, 욕창 방지 동조, 체위 변경, 욕창 방지 도구, 분기별 파악 똑같아요. 네. 자, 그런데 내가 여기 위험이라도 신체의 변경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기관에서 어떤 전화가 왔어요. 왜 이분이 체위 변경을 뜨냐고. 아니, 욕창 위험도에서 그렇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체위 변경을 뜬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관에서 알아서 이거를 바꾸시던가 평가를 다시 하시라고. 네, 이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관에서 한 거를 저희가 밟고 들은 겁니다. 자, 욕창 방지 도구 하고요. 자, 욕창이 발생한 건 뭐예요? 욕창이 발생한 거는 욕창 간호를 하시고 상태 변화를 주마다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다 저희가 평가 기준에 로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낙상, 욕창, 인지. 인지도 분류를 하죠. 뭐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어요. 치매 의심, 정상 뭐 이렇게 제가 요건 적어 놓은 겁니다. 샘플로. 예. 아니면 치매와 나머지 의심 정상을 묶으셔도 돼요. 요걸 한 그룹으로. 예. 그리고 요걸 하나서 두 개의 그룹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체위 변경을 할 때, 이거 다 아시는 거지만, 이 어르신이 한 세 분 있는데, 한 분, 두 분, 세 분 있는데, 두 시간마다, 옛날엔 그랬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보니까 2시 5분, 4시 5분, 6시 5분, 새벽 02시 5분, 04시 5분 정확하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아요. 음.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체위 변경 시간대를 기관이 설정을 해서 제가 이제 이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어디 있죠? 기초 설정에 보면 음, 여긴가? 체위 변경이 어디 있죠? 음, 체위 변경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걸 설정을 해놓고 예? 간격이 있죠. 12시 5분 2시간마다 어때? 이걸 해서 어떻게 돼요? 출력을 하세요. 출력을 해서 이걸 기간에 붙여놓으세요. 예. 기간에 붙여놓고 모든 수급자에 대해서는 체위 변경 대상자에서는 이때 체위 변경을 한다. 그렇게 하셔야지 관리도 가능하고 기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체위 변경 설정 출력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회 하세요. 어떤 분은 또 정해 우리는 식사 시간까지 하고 뭐 하고 15회까지 하니까 15회를 기록한다. 그래서 제가 그러죠. 아니 15회까지 일은 하시되 기록은 12회로 하시라고. 12회 했다고 체위 변경 100점 안 맞고 15회 20회 했다고 120점 맞는 거 아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기록을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니까 이거를 뭐 15회를 만들어 놓고 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2회를 하고 나머지 필요할 때 식사 도움할 때 뭐 할 때 뭐 할 때는 알아서 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뭐 굳이 15회를 하겠다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러죠? 평가자가 잘 보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욕구 사정에 반영되는 걸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바뀌었죠? 제가 배설 상태로 바뀌었어요. 배설 상태 기저귀 하면 기저귀 교체 대상자로 떠요. 의사소통, 거의 의사소통에 요거 체크하면 수급자 면담 불가 대상자로 할 건데 요건 아직 폐업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반영을 할 겁니다. 자, 욕창 발생 간호 평가 있죠? 욕창 간호 대상자 있죠? 재활 상태 간절 구축 여부는 뭐예요? 간절 구축 예방이 뜨는 거죠? 이게 어디에 있냐면 재활 상태 간절 구축 여부 이거죠? 직원 관리에서 저도 막 헷갈려. 관절 구축이 어디 있죠? 현황에 있을 텐데 요양에 있나? 한호에 있나? 잠깐만요. 어디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저 이따 말씀드릴게요. 관절 구축 현황이라고 있어요. 거기. 저도 찾기 힘드네요. 새로 바뀐 게 있으니까. 자, 관절 구축 예방은 재활 영역의 관절 구축이 유지된 수급자예요. 예. 그래서 이거가 어디서 나오는지 어디서 나오는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수급자 관리
음, 욕구 사정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예, 제한 상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한 번 이렇게 생겼다 발생했다가 없어졌다가 다음에 두 번에서 비교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거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식사할게요. 마찬가지로 영양 상태도 기피식품을 나와요. 그럼 이것도 저희가 정확하게는 안 했는데 영양 상태에다 기피식품을 쓰면은요. 저희가 정확하게 케어법에서 하려면 저희가 그날의 식단표하고 이 사람의 기피식품하고 비교를 해서 맞지 않을 때는 제공 여부를 저희가 표시를 할 거예요. 그래야지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뭐 서식처럼 만들어 놨는데 자, 일상생활 동작 훈련 신체 생활에 반영을 하시고요. 여기 또 썼네, 제가. 아이고. 자, 재활 상태에 따라 관절 구축이 발생했다는 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능 회복 훈련의 신체 기능이 어떻게 해요? 관절이 이렇게 뭐 어떻게 돼요? 딱 굳지 않게끔 어떻게 돼요? 관절 훈련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욕창에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 사정 결과 관절 구축은 이렇게 돼서 점수를 받는다는 겁니다. 아까 이 프로그램은 어디 있냐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관절 구축 예방에 있습니다. 음, 이런 거는 제가 이제 평가 때도 했지만 지금 상반기에 평가받는 사람은 2차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점수를 주겠죠. 당연히 점수를 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제가 가름한다는 게 뭐겠냐면 여기 발생했다가 발생 안 했다, 발생 안 했다가 발생했다 그러면 가름한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잠시만요. 요거는 케어포에 다 있으니까 이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분기별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거는 케어포에 로직을 다 집어넣을 예정이에요. 좀 더 좀 반영을 할 예정인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기능 회복 훈련이 요번 평가에서 많이 중요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면담 관리도 기능 회복 훈련이 면담에 대한 게 3점이나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게 평가를 보면은 어떻게 돼요? 흐름을 알잖아요. 그렇죠? 직원에 대한 인권도 관리가 되고 수급자 인권도 관리가 되고 어떻게 돼요? 기능 회복 훈련이 제가 볼 때는 올해 많이 점수도 높아요. 관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 여기서 말하는 거는 기존에 이렇게 있는 것만 체크하지 말고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수급자 상태에 맞게끔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관절 주변 그래서 이 책자는 기능회복훈련 책자는 따로 있는데 제가 자료실 한번 올려놓을게요. 이걸 뭐 어디 공단에서 만든 것도 있고 서울요양원에서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요한 거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기관에서 정해놔야 돼요. 이것도 저희가 나중에 자동화로 생각할 것 같아요. 어르신 상태에 맞게끔 뭐뭐뭐를 제공할 건지. 현재로서는 담당자가 정해놔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등급별로 아니면 상태별로 최소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자동화로 하기 전에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은 저희가 수준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이 정도 수준밖에 못 해놨어요. 수준이 좀 많이 높지는 않는데 음, 그러니까 기능 회복 훈련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예.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해서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어르신의 상태라 해갖고요. 요즘은 AI가 발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다가 이제 표시를 해줄게요. 예. 선택된 거. 왜냐면 다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하는 게 기능 회복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동으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맞게끔 어르신을 케어해서 좋아지니까 그게 저희가 좋은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준비 중입니다. 그렇게 바뀌어야죠. 음, 그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이제 소리 좀 크게 할게요. 자, 급여 제공 계획 제가 아까 큰 흘기로 말씀드렸잖아요. 급여 제공 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자, 어떻게 돼요?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을 할 때 항상 뭐예요? 이 뭐를 보냐면 평가에서 앞에 거를 반영해서 수립을 하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예. 급여 제공 계획은 앞에 낙상 욕지 인지 욕구 사정을 반영을 해서 급여 제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기준을 어떻게 봐요? 작성일로 봐요. 작성일이 이거보다 앞이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돼요? 로직을 작성일로 봤어요. 그리고 급여 제공 계획을 하고 공단에 통보하라는데 적용 시작일이에요. 그죠? 어떻게 적용 시작일을 신규 수급자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신규 수급자는 급여 개시 전까지 작성을 하고 그 다음부터 급여 개시니까 바로 급여 개시일부터 하기 때문에 바로 통보를 하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적용 시작하고 적용 종료를 넣잖아요. 그러면 적용 종료 시간을 제가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다음 연도 차기 12월 30일까지 가능할 거예요. 그렇게 넣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반기별로 했으니까 1년 이내, 최대한 1년을 넣으세요. 다음 연도도 넣으시고요. 예. 그리고 보호자한테 제공 앞에서 말씀드린 거 설명을 했고요. 자, 적용 종료에는 최대한 시스템이 가능한 일자, 차기 연도까지도 설정을 하라. 예,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설정 안 해놓는 분들이 있어요. 한 6개월씩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본인이 그렇게 놓고 적용 기간이 끝났으니까 급여 제공 계획을 다시 수립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신규 수급자는 작성일이 신규 수급자이기 때문에 공단 통보도 2월 15일까지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돼요? 신규 수급자를 자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12월 31일까지 했어요. 신규 수급자가 지금 3월 달에 상반기에 들어왔어요. 3월 26일 날 들어와 갖고 자 2025년 얘기가 3월 26일 날 오늘 들어와서 2025년 3월 26일 고쳐가면서 할게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2025년 3월 26일에 들어왔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2026년 12월 30일까지 했어요. 그리고 하반기가 됐어요. 하반기에 어떻게 돼? 내가 작성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하반기 8월 8일 날 작성을 할 때 내가 어떻게 돼요? 8월 8일이 아니라 어차피 아무 일도 없으면 12월 30일까지 하니까 이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고 이 급여 제공 계획은 어떻게 해요? 2055, 2025년도 11월부터 해라.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네. 11월부터 이렇게 해라.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돼. 왜? 특별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적용하니까 여기까지 되니까. 근데 이거 너무한 거고 8월 8일이면 2025년 적용 시작일은 8월 한 15일부터 해라. 이래 8월 10일. 그럼 왜 8월 10일부터 했느냐? 물어봤을 때 저처럼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급여 제공 계획을 작성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보호자한테 설명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직원 내부도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8월 8일부터 적용을 한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된다. 그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최대한 길게 잡으라는 거죠. 왜냐면 짧게 잡는 기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반기는 상반기는 하반기인데 평가에서 뭐 어떻게 했어요? 정기적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라는 게 뭐냐면요. 하반기 할 때는 자, 올해 상반기에 이거 다 하셨죠? 자, 올해 상반기에 낙상, 욕착, 인지, 급여 제공하고 이따 설명하지만 작년에 있던 사람을 올해 상반기에 아무 때나 다 해도 상관없어요. 정기적으로 하니까 1월 1일 하는 게 아니라 왜? 적용 연도를 12월 말일로 잡은 게 아니라 작년에 들어온 사람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일을 잡았기 때문에 상반기 안에 아무 때나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상반기 안에 1월 달에 해도 되고 2월 달에 해도 3월 때도 해도 돼요. 그렇지만 작년에 들어온 사람을 작년 12월 31일로 끄는 사람은 올해 해야죠. 그럴 필요가 어디 있어요? 평가 기준에 상반기, 하반기라고 나눴으면 1월부터 6월까지인데 그래서 차기 년도 12월 31일로 끌어놓으면 1월 달에 작성하건 1월 달은 바빠요. 2월 달에 작성하건 3월 달에 작성하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네. 왜? 점검이니까 정기적으로 급여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특별하게 어르신 상태가 바뀌었을 때는 급여 제공 계획을 해야지만 특별히 바뀌지 않으면은 하반기에 다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네. 왜 최대한 시스템이 가능한 날짜 차기 연도 12월 30일로 했는지 이따도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한 번 더 이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요. 제가 할 듯이 어, 이 기준 있죠? 이 기준에 대해서 급여 제공 계획이 수급자에 맞는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판단을 해요. 그래서 결과 판가를 하고 판단을 했어요. 급여 제공 결과를 판단을 해서 판단을 했더니 급여 제공 계획이 어르신 상태하고 물론 상태가 갑자기 변했으면은 그 시점에 사례하고 급여 제공 계획을 했는데 어르신이 낙상이 자주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 좀 위험하니까 어떻게 휠체어를 타게 하실까 말까? 그래서 휠체어 타는 게 낫다. 그 판단을 하고 낙상이 자주 있어서 어떻게 돼요? 그리고 급여 제공 계획을 제작성하거나 추가 작성 두 가지예요. 음. 중간에 내가 하반기에 급여 제공 계획을 작성을 단기별로 하는데 지금 상반기예요. 상반기면은 다 있죠. 자 보세요. 여기를 넘어가서 볼게요. 상반기면 이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까지 했어요. 그죠? 근데 급여 제공 수립값 수립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거 다 작성된 데에서 어르신을 내가 결과 평가를 해서 다시 바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립이 돼 있지만 추가 작성하는 거고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하면은 결과 평가도 하고 급여 제공 계획도 수립하는 거예요. 이거 앞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내가 급여 제공 결과를 평가를 했을 때 어쨌든 계획이 변경되면은 다시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게 재작성을 하시라는 거예요. 추가 작성인지 재작성인지 그 기준이 다릅니다. 자, 여기 하나 말씀드렸어요. 자, 상반기에 통합적 사정하고 급여 제공 계획까지 세웠어요. 그렇죠? 근데 하반기에 마찬가지.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통합적 사정하고 어차피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그렇죠? 얘네들이 반기예요. 얘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왜 앞에다 놨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왜 앞에다 놨는지. 자,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왜 앞에 놨냐면은 이 평가는 뭐예요? 급여 제공 계획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하고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걸 앞에다 놓은 거. 그러면 자, 상반기에 왔을 때 급여 제공 결과 평가는 뭐예요? 2025년도에 2024년도에 만든 급여 제공 계획 있죠.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2025년도 상반기에. 그러니까 이 급여 제공 결과는 이때 세운 게 하는 게 아니라 상반기에 세운 급여 제공을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세운 급여 제공 결과를 평가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전에 세운 급여 제공 결과를 평가를 하고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게 없다면은 어차피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게 돼 있잖아요. 상반기에 낙상, 욕창, 인지, 욕구 사정하고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는데 이게 뒤로 가면 어떻게 돼요? 급여 제공 계획을 다 세우고 또 급여 제공 결과를 평가해서 추가 작성을 또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이 앞에 놓은 이유는 뭐냐면요. 이전에 한 급여 제공 계획을 한 거예요. 방금 세운 급여 제공 계획을 한 게 아니라 상반기에 급여 제공 계획에 낙당, 욕착, 인지 이걸 다 반기별로 할 때는 이전에 작년에 하는 급여 제공 계획을 평가해서 급여 제공 계획에서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게 없으면 반영할 게 없으면은 급여 제공 계획이 그대로 이전 자료 가지고 오고 이전 자료 가져오는 거고 여기서 반영할 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전과 다르게 작성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앞에 있는지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음. 그래서 자, 어차피 얘는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상반기에.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이 급여 제공 결과를 평가를 하고 수립을 하는 게 꼭 먹고 알 먹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가를 했더니 어차피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는 거 계획 유지 아무 문제 없다. 이거 한 건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둘 중에 하나만 계획을 유지하거나 평가를 반영해서 얘가 없고 다르게 하거나. 근데 얘가 뒤로 가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하나가 있고 결과 평가에 의해서 추가로 작성하는 게 플러스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걸 하기 전에. 그리고 급여 제공 결과 평가는 어제요? 이전에 급여 제공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셔서 다 케어포를 쓴다고? 네,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반기. 다 맞췄죠? 반기 맞췄죠? 반기, 반기, 반기 하고 급여 제공 결과 평가도 반기로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기로 다 맞춰서 저희가 올해 바뀌면서 결과 평가를 자 보시면 옛날에는 결과 평가가 뒤에 있었어요. 왜? 이건 연일회지만 얘는 반기별 두 번이었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왜 바꿨는지.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2025년도는 급여 제공 결과 평가가 급여 제공 계획 앞에 와 있어요. 왜? 단기라는 기준에 의해서 어차피 할 거 한 번씩 해라. 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대신에 이해가 다른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급여 제공 결과 평가는 작년에 있는 급여 제공 계획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다. 취지 아시면 돼요.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다. 네. 근데 신규 수급자는 어떻게 해요? 급여 제공 결과를 세울 수가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못 하죠. 네, 신규 수급자는. 네. 왜? 당장 급여 제공 계획을 세웠는데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하려면 지켜봐야죠. 6개월 정도 지켜봐야죠. 그래서 신규 수급자는 급여 제공 계획 수립까지만 하고 급여 제공 결과 평가는 안 한다. 그 대신에 다음 순서가 오면은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하고 급여 제공 계획을 한다.
모든 사람이죠. 여기는 정기평가는 모든 사람이죠. 예, 이 뜻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자, 신규 수급자 한 번만 할게요. 그냥 하죠. 낙상, 욕창, 신규 수급자들은 인지, 욕구 평가하고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적용 기간을 내년까지 잡아라. 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급여 제공 결판, 그리고 이 수급자가 올해 됐어. 이 수급자만 아니라 작년에 들어온 수급자를 상반기 한다 그러면 예? 작년에 들어온 수급자를 상반기 해야 되잖아요. 올해 1월 달에 요사 제가 지금 할게 오늘 할게 3월 달에 한다 그러면 작년에 수급자가 100명 있어요. 그럼 100명을 하면 돼요. 오늘. 예. 다 하면 돼요. 오늘 작년에 막상 상태 변화 없어. 기존 자료 가져와. 이전 자료 가져와. 특별한 거 없어. 이전 자료 가져와. 아, 결과 평가도 특별한 게 없어. 그러면 그냥 이전 자료 가져와. 어, 여기서 뭐가 바뀌었어. 어느 시에 낙상 위험도가 높아졌어. 그러면은 급여 제공 계획이 변경이 돼야 돼요. 급여 제공 계획이 변경이 돼야 돼요. 여기다가 쓰던 안 쓰던, 예. 급여 제공 계획이 변경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전 계획하고 틀리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하반기, 이거 똑같은 건데 한 번에 다 하라는 거예요. 왜? 정기적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다 안다는 전제고, 단지 왜 바뀌었는지. 자, 공동생활 가정은 뭐예요? 단지 똑같아요. 옛날하고 똑같아요. 노인 공동생활 가정은 예, 그냥 이대로예요. 이대로. 어, 옛날처럼 하시면 돼요. 왜? 그냥 어떻게 연이래니까 이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그 틀리다는 걸 하시면 됩니다. 공생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평가를 하다 보면 급여에 반영한다는 거 있죠. 급여에 반영한다는 거를 제가 아까 설명한 걸 또 말씀드린 겁니다. 급여에 반영하는 거는 급여 제공에 쓰는 거가 있고 요양이나 간호나 프로그램에 쓰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급여에 반영하는 거는 급여 제공 계획을 바꾸는 것도 있고 급여에 반영한다는 거는 상태가 바뀌어서 이 상태가 바뀌어서 기저귀라든가 식사라든가 이게 급여 제공 계획에 가고 급여에 그거 한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만든 게 급여 반영이라는 거죠. 급여 반영과 명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느냐? 이것도 이해를 하셔서 그때그때 수구사의 상태에 따라 1, 2, 3 절차로 반영될 수 있다. 예.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수급자 보호자 상담은 여기로 들어가면 돼요. 사례회의는 급여 제공 계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어르신의 상태가 바뀐 거는 여기서부터 필요하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체 제재도 제가 이제 공지사항에 놨는데 정확하게 아까 제가 평가 메뉴를 보면서 바뀌었죠. 요번에 파란색으로 바뀐 게 뭐냐면 낙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요게 생겼어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2021년부터는 얘가 평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평가 기준이 됐기 때문에 비대처성이나 놓고 이렇게 하란 얘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뭐예요? 제가 옛날에 만든 거는 옛날에 안전관리 통시소는 이 평가 Q&A 다 아실 거예요. 평가 Q&A 있는 거기 때문에 평가 대상자가 아예 아니었는데 이 안전관리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2025년부터 평가로 들어왔으니까 여기랑 똑같이 작성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그래서 공지를 했고, 그게 이렇게 바뀐 겁니다. 물론 이게 저희가 빨리빨리 했어야 되는데 평가 반영하는 게 좀 늦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라는 거죠. 예. 제가 이제 쓴 거예요. 이제 이렇게 쓸 수죠. 이제 신체 제재에다 써야 돼요. 이제 낙상 위험이 있는 거는 침대 난간을 할 수도 있고요. 위험이 있잖아요. 휠체어 탈 때도 위험이 있죠. 안전벨트 이게 위험이 있는 신체 제재를 이렇게 쓰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침, 치매 증상이 있고 침대에서 내려오는 거고 낙상 위험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침대 사용으로 낙상 사용으로 침대 난간 유지 필요가 있을 수가 있고요. 거동이 불편하여 휠체어로 산책 및 이동 시 안전벨트 착용으로 낙상 방지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저 휠체어 착용, 침대, 그다음에 일반원재에서 식사 시 낙상 의무이 있기 때문에 식사 제공 시 식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사유도 신체 제재의 케어포에 있는 이 항목에
왜 제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왜 태오포가 그렇게 했는지를 설명드리고 여기다가 등록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재 사유에 얘가 들어간 거. 침상, 난간, 휠체어, 안전벨트, 식판 등. 예. 왜? 2025년에 저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평가 매뉴얼에. 예. 됐죠?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통지 일시. 통지 대상자는 뭐 그냥 아무나 쓰면 돼요. 그때 이거 하겠다고 뭐 이거 기록한 사람 그냥 작성자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통지대사는 딸 가족이고요. 관계를 하고 이거 통지자 이게 저 제재자죠. 제재자는 그냥 쓰시면 돼요. 이걸 이렇게 작성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궁금해서 제재자를 누구 쓸까? 제재자가 이 말뜻을 제재한 사람이잖아요. 그냥 쓰세요. 서식에 있는데 안 쓰면 평가를 모르고 이건 안 합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통지 방법은 이거는 뭐 신규 입소시 되면도 되고요.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만든 거니까 이거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신체 제재가 또 나왔으니까 말씀드린데 사실은 이 상세 제재는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주 옛날에 10년 전인가? 그때는 신체 제재를 2시간마다 기록하라고 했어요. 근데 아무 의미 없는 기록이었죠.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이 노인 인권이 중요시 됐으니까 한 번씩 점검했다고 쓰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평가에는 없지만 이걸 쓰시라고 권장드려요. 매일매일 2시간마다 쓰는 게 아니라 한 번씩은 점검을 했다라고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고 그게 그렇다. 협보가 왜 이렇게 바뀌고 왜 만들었고 이거는 평가 항목이 없는데 예, 평가 항목이 없는데 이걸 만든 이유는 필요시인데 요거를 하는 게 좋다. 그런 거고요. 나머지는 평가 항목에 있는 기준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자, 나머지는 제가 이제 신설 항목이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구강인데 여기 이제 뭐가 전화가 많이 와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 음. 어디 있죠? 구강이 어디 있죠? 구강 상태 점검에 이걸 만들 때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 이거를 전화가 많이, 기준은 없어요. 이걸 월별로 점검하라는 기준이 없어요. 그죠? 월별로 점검하라는 기준이 없어요. 구강 상태 평가에 없어요. 근데 하도 전화가 많이 와서 저희가 그냥 최소한 월별로 하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평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월별로 점검하라. 그리고 구강 상태 점검에 대해서 이게 항목이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떤 걸 점검하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옛날에 이걸 할 때 뭐 백태가 꼈다. 뭐 깨끗하지 않다. 그걸 점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평가의 취지는 뭐냐면요. 보호자한테 얘기하거나 어떻게 돼요? 조치를 취할 항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조치를 취할 항목이 이제 저도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구강 건조 쪽을 과연 간호사님이 알 수 있을까? 치주 질환을 알 수 있을까? 의치염을 내가 알 수 있을까? 이거 몰라요. 근데 의사한테 할 때를 얘기를 해요.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안에서 점검할 수 있는 정도는 그냥 잇몸이 있거나 얼굴이 부어 있다. 이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럼 그거다. 피가 멎지 않는다. 이 구강암인지 몰라요. 그죠? 예. 그다음에 뭐 이가 흔들린다. 뭐 깨진 치아가 있다. 틀니가 맞지 않고 불편하다. 요 정도만 기관에서 어떻게 해요? 알아서 쓰시란 얘기예요. 다 틀리니까. 기관마다. 그래서 이거를 이게 아니라 뭐 치아가 흔들린다. 이렇게 쓰세요. 어, 흔들린다. 흔들, 아이고, 흔들린다. 이렇게 쓰셔서 어차피 치아가 흔들리면 보호자한테 얘기하고 조치사항을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구강 상태 점거 항목을 관리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공단에서만 그래서 기관에서 만든 거고 마찬가지로 점검 주기도 하도 전화가 와서 이거 만드니까 이렇게 교포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럼 요도 해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또 나온 게 말씀드린데 자, 음, 체중했죠, 체중. 체중 관리. 사실 우리가 이걸 만들면서 이전 6개월까지 비교를 했어요. 그죠? 이전 6개월까지 비교를 했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이전 6개월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2025년 1월부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전 6개월까지 해서 나타난다고 해서 막 와서 그냥 여기다 쓰시라고요. 이전 6개월에 있는데 하면 이거 이전 6개월이라 6개월 뭐 평가랑 관련 없다. 이렇게 쓰셔요. 예. 그러면 이 조치사항이라는 게 없어지니까. 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어, 어쨌든 예.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거는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저희가 최대값하고 최소값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현재 최대값, 최소값. 6개월 동안 몸무게가 최대일 때. 그리고 현재 시점. 그리고 요번에 또 뭐가 바뀌었냐면요. 이거를 봤더니 어느 기간을 봤더니 뭐 정보 관리에 보면은 아니죠. 요양인가요? 간호인가? 아, 저희가 이번에도 평가에도 제가 이제 반영을 한 게 뭐냐면 이 체중이 그냥 이전 자료 조회를 하기 때문에 맨날 체중 기록이 40, 한 달 내내 있는 거예요. 근데 와상 환자인데 한 달 내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냥 무조건 가져오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요번에는 이런 거는 중요한 거, 체중을 재는 거와 혈압, 호흡은 자주 안 재잖아요. 한 번 잰 걸 맨날 가져와서 하니까 한 달 내내 40. 그래서 요거는 가져오지 않는 거로 직접 쓰는 거로 뺐습니다. 네, 요거 이해하시고 왜 뺐는지. 그래서 혈압 몇 바 체오는 참조를 하는 거고 이거는 직접 입력하세요. 왜? 매일매일 가져올 필요가 없으니까. 네. 안 그러면은 대부분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게 만들기 전까지 몰랐어요. 체중 상태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체중에 한 달 내내 체중이 기록돼 있는 거예요. 한 달 내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한 달 내내 관리돼 있는 거. 말이 되냐? 한 달 내내 체중 되니까 이전 자료 가져온. 그래서 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 알죠? 점검 항목 기간에 설정하세요. 예, 제가 있는 거 요 기준으로 기간에 따라 기록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목욕 서비스 있죠? 목욕을 이거는 일단 이해를 하시면요. 음, 여기 뭐 하냐면 우리가 주일에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월 5회. 그러니까 주일에라는 조건을 채워야 돼요. 그죠? 주일에가 네 번일 때 주가 하나, 둘, 셋, 네 번일 때 한 번 다 해야지. 이건 뭐야? 첫 번째 조건을 채우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주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한데 이거는 뭐예요? 주의 조건은 채웠지만 월은 뭐예요? 월은 이쪽 월 다음 월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를 케어포에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걸 어떻게 쓰시냐면요. 첫 번째, 우리 쪽에 보면은 목욕 일정 제공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주간 일정은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여기 조금 느린데 여기 보면 주간 일정에 어떻게 하냐면요. 어, 목욕 일정 설정이 있어요. 그럼 여기가 적용 방식이 수동이 있고 자동이 있어요. 자동으로 하면은 매주 이 시간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쭉 정해놓으면 겹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쭉 정해놓으면은 요양 쪽에 어떻게 돼요? 목욕에 요양급여 제공 기록에 이 목욕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정이. 이렇게 잡힌 일정이. 그러니까 매주 똑같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돼요. 네. 그리고 기록을 했으면 이렇게 기록을 했다. 제공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욕을 제공할 때 아니면 수급자별로 없을 때 목욕 일정을 여기다가 자동으로 해서 이렇게 하세요. 그래야지 관리가 돼요. 이렇게 세팅을 시켜놓고 그러면 관리자는 신규 수급자가 들어오면 이렇게 세팅만 시켜놓으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요양보호사는 여기 목욕이 있구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얘기했죠. 다음에 바뀔 게 나온 김에 말하는 겁니다. 화장실 이거 없어졌습니다. 매일 배서 상태를 확인한다는 게 없어졌어요. 다 없앨 거예요. 예, 의미 없어요. 기저귀 관리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꾸 심플하게 갈 겁니다. 평가 기준에 없는 거. 식사도움도 마찬가지. 어떻게 바뀔 거냐면요. 이게 기피식품이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만 보이면 돼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네, 내부적인 얘기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만든 사람한테. 일단 평명을 할 건데 예, 내가 이거 교육을 해야 되는데 기피식품은 아는데 대체식품을 뭐라고 쓰라고 교육을 하냐? 음, 어떻게 교육을 하냐? 그냥 만들지 말고 이거 없애라 그랬어요. 이 대체식품을 제가 뭐라고 교육을 해요? 뭘 쓰라고? 예, 여기는 뭐 돼지고기 뭐 우리가 귤이나 간식 그런 거 쓸 수 있잖아요. 대피식품은 너무 많잖아요. 이거 없앨 겁니다. 그래서 기피식품이 있고 정확하게 평가 기준되는 기피식품이 있고 식사실 요양에서 정확하게는 이렇게 되죠. 케어포가 식사를 제공할 때 예, 오늘의 식단표하고 기피식품이 있는 게 있으면 빨간불을 보여주고 대체식품을 제공하게라 이렇게 만들어야지 제대로 만드는 건데 좀 급하다 보니까 서식만 만들었어요.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물려서 들어간다. 그래서 앞에 세팅만 잘하면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체중 관리 했고요. 예, 식사 관리 했고요. 그다음 설문조사 하셨죠? 이것도 물어봐서 새로 생긴 거라 하는데 이것도 설문이 어디 있죠? 예. 음, 이것도 하시면 돼요. 음. 그냥 우리 이게 아시잖아요. 설문하잖아요. 그냥 이게 평가 기준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냥 설문지 만드세요. 만드시고 어르신들한테 그냥 설문지 갖고 물어보세요. 어르신들 드시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러면 라면 드시고 싶은 사람이 있고, 뭐 떡볶이 먹고 싶은 사람, 있고, 짜장면 먹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 설문조사 이제 형식적으로 평가가 있어 보이게 해야 되니까 제가 현실하고 틀리지만 있어 보이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거고, 그래서 설문 결과를 반영을 하시면 돼요. 설문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최종한 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라는 거죠. 네. 그거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1월인가? 붕어빵 제공을 한 것도 되고 이렇게 해서 평가 있는 걸 증명만 하시면 돼요. 근데 식사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게 제일 좋죠. 네, 식사 사진을 찍어 올리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이것도 하고요.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프로그램이란 거는 이제 제가 별도로 유튜브 보세요. 이거는 또 여기서 프로그램을 설명하면 힘드니까요. 아까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잠시만요. 이 나머지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케어포라는 게 있어요. 그럼 제가 최근에 이제 신설 프로그램이라든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이고, 잠깐만요. 여기서 검색을 하세요. 여기다 이렇게 누르고요. 프로그램이라고 치시면은, 음, 음, 최신 게 있어요. 신체 기능 프로그램, 음, 신체 기능 프로그램, 이런 게 어르신에 대해서 있거든요. 어떻게 돼요? 네. 자립으로 또 이렇게 이런 저장을 걸 하시면 보세요. 됩니다. 이걸 제가 그럼 뭐가 다 됐어요? 또 똑같은 걸 자, 말씀드릴 수 수급자에 없으니까, 대한 신체 유형에 대한 그룹을 만들고 모든 수급자를 어떻게 돼요? 그룹에 연결시켰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신체 기준에 맞는 우리가 프로그램 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만들고 다음에 라고 안에서 해서 이 프로그램이란 게 제일 만들었습니다. 쉬워요. 근데 이해를 그럼 하면 어떻게 쉬운 돼요? 거고요. 이해를 못하면 프로그램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체에 이 대해서 케어포가 왜 만드는지 정확하게 유형이 이해하시면 만들어져 쉽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있습니다. 돼요? 그 네, 다음에 이것도 프로그램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음, 케어포 보시면은 제가 이제 뭐 이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식사하면 여기 메뉴를 보세요. 이거를 아직 다 정리를 안 했는데 네. 여기 보면 이런 게 있고요. 제가 설문하는 게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식사한 근거 자료를 제공한다. 이런 걸 제가 계속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 이쪽을 예, 좀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Q&A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실 거고요. 그러면 이거 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자, 그래서 프로그램은 설명을 안 드리고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그냥 프로그램은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몇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급여 제공까지가.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을 만들 때요. 대표 프로그램을 만드시라는 걸 반드시 말씀드려요. 그렇죠? 신체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을 필요 없어요. 예, 그냥 신체 실버 체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신체 뭐 이렇게 뭐죠? 실버 체조. 아이고 여기 뭐 너무 안 만들었네. 음. 실버 체조 이렇게 하면 돼요. 유튜브에 진행자가 하는 걸 한다. 제가 따로 만든 거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하나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케어포에 있는 실버 체조를 저희가 만든 게 뭐냐면 체조가 보면은 왜 저희가 케어포에 또 뭐가 있냐면요. 놀이마당이라는 게 있어요. 음, 음. 여기에 보면은 여기 있죠. 재생 목록에 보면 와상이라고 또 있어요. 예. 요걸 그냥 틀어주시면 돼요. 여기 어르신들. 여기 보면 재생 목록에 있어요. 음? 이렇게 앉아서 하는 어깨, 거, 겨드랑이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을 각각 제목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그냥 유튜브에 체조를 검색해서 진행자가 체조를 따라하고 다양한 걸 만든다. 이렇게 하나만 만들면 돼요. 이 하나만 가지고 모든 프로그램을 마찬가지 이렇게 많이 만들 필요 없어. 음악, 미술, 체육 그렇게 세 개만 만드시면 돼요. 예, 공상도 결과평가기 계획을 반기 일에 맞습니다. 나머지만 연이내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그것만 중요하고요. 이거 나머지는 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큰 흐름을 만들었고 어떻게 하는 것만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셨죠? 그룹 만드는 건 하도 이건 제가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가 매뉴얼 있는 거 여기 보시면요. 자, 이건 다 있죠? 이렇게 신체하고 하고. 아, 또 뭐가 있냐면요. 올해 평가가 있잖아요. 자, 저희가 이게 뭐냐면 프로그램 계획서를 만들게 돼 있잖아요. 사실 프로그램 계획서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평가에서 큰 틀로 하나를 만들고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케어포에 있다고 설명을 드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케어포에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서 잠시만요.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서 내가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서 그룹으로 나눴고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프로그램 계획은 큰 틀로 잡고요.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서 실제로 여기서 어떻게 돼요? 수급자를 그룹을 설정했고 수급자 그룹을 일정을 잡았고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을 등록을 했다. 이런 세부 내용을 프로그램 계획서에는 큰 틀로 하고 세부 내용은 케어포에 있다라고 이렇게 하셔야지 여기서 프로그램 다 만들고 계획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평가에서 인정을 해줍니다.